안녕하세요. 인생고수의 김수현입니다. 드라마 같은 삶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삶과 철학, 인생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인생고수. 오늘 만나볼 인생고수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조들의 혼과 정신을 이어받아 공예품을 만드는 금속 공예의 명장 홍재만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께서 금속 공예를 하신 지 40여 년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금속 공예를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금속 공예를 했던 분들이 좀 많았는지 궁금해요. 금속 공예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고요. 네. 아마 한두 군데 정도, 그 정도밖에 막 시작 단계였었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이 되는데, 이게 공예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예. 우리 기술자분들도 몇 분 안 계셨을 때인데, 그때 저희 이모부님이 저 종로에서 이제 금속 공예 공방을 운영을 하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뭐 가정이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예. 할머니가 외할머님이시죠. 외할머님이 너도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이제 공방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일을 배우기 시작을 했죠. 제가 듣기로는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가셨다고. 네. 독립운동하면서 집안이 좀 많이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좀 제가 들었는데 네. 좀 자세하게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할아버님 댁이 이제 종로구 제동에 그 원래 본집이 있었고 네. 그 뒤쪽으로 저 창신동 그 넘어가는 고개 그쪽 일대가 다 이제 할아버님 갖고 계신 땅이었었는데 할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어느 순간인가 다 현금화 시켜가지고 독립군 자금으로 쓰시고. 이제 재산이 이제 하나도 없어지니까 우리 할아버님도 아버님 생각이 드시겠죠. 할아버님이 이제 너는 이제 이걸 배워서 가족들을 키우고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같은 금속 공예 일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공예품이 아니고 금고 같은 참 묵직한 것들 그런 금고를 이제 주로 만드셔가지고. 금고를 그 당시에 만들면은 잘 팔렸나요? 그 당시? 시기가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사회가 그때는 참 어려울 때인데. 그렇죠, 그렇죠. 당장 뭐 쓰기 바쁜데 금고에 넣어놓고 쓸 정도 생활하는 분이 얼마나 있겠냐 하는 생각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들더라고요. 예, 아버님은 참 할 줄 아시는 게 그것뿐인데 그런 세월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는 아버님이 참 힘들게 이렇게 생활을 하셨죠.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 하시고 하니까 누구보다 마음이 더 아프셨을 것 같아요. 지금이었으면 금고가 아주 잘 팔렸을 텐데 좀 많이 앞서가셨네요. 그러면 이제 일을 배우러 갔을 때로 이제 돌아가서 처음에 가서 공방에 가서 어떤 일들을 좀 배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뭐 다른 일을 할 거는 없고요. 뭐 처음에는 기초적인 거 뭐 심부름이나 뭐 청소 또 아주 초보적인 이제 기술들을 이제 배워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제 일을 한 2년 정도는 이제 심부름 같은 거 작은 일들을 했고 언제 처음으로 작품을 이제 만드시게 된 거예요? 제 기억에 첫 작품 만든 게 한 15년 후. 15년 후요? 예, 15년 후에 그것도 뭐 난이도 높은 게 아니고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거 뭐 밥그릇이나 국그릇 뭐 이렇게 다시컵 같은 거 그런 거 아주 난이도가 좀 제일 하층에 들어가는 그런 걸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도 딱 만들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죠. 아, 그렇죠. 그것만 해도 가슴이 뿌듯하고 네.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았는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더 높은 기술을 위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그 일만 생각하고 계속 뭐 잡념 없이 일을 매진해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공방에 들어간 나이가 몇 살이셨던 거예요? 그때 나이가 아마 13살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이제 28살쯤에 처음으로 이제 밥그릇과 국그릇을 이제 만들어서 탁 내놨고 이후로는 계속 이제 그러면 같이 이제 작품들을 만드신 건가요? 만들었어도 우리 선배 기술자분들이 노래 안 참으면 상품화를 못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재능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그 후로는 이제 조금 더 높은 난이도의 기술들을 이제 지도를 해주시고 또 이제 그런 작업들도 하게 되고 같이 동참을 하게 되고 그런 세월이 뭐 또 한 5년, 7년 이렇게 흐르니까는 아마 정상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물건을 난이도가 좀 있는 걸 할 때는 한 25년 정도 됐을 때 그럼 30대 이제 후반쯤 됐을 때부터 이제 정말 기술자구나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죠. 주위분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죠. 금속 공예라고 하면 금속이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주로 다루시는 금속이 따로 있나요? 여러 가지 금속은 다 어느 정도 다뤄봤지만은 네. 지금은 주로 이제 은으로 주로 이제 차와 관련된 다도용품을 주로 생산을 하고 보급시키고 있고요. 은과 은으로 차와 관련된 다도용품. 네. 주전자나 뭐 탄관이나 뭐 촛대나 뭐 향로 이런 것도 네. 다 이제 대공품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네. 정말 많은 제품들, 예술품들, 공예품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은을 가지고 다도와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아시는 이제 은이라는 거는 인체에 상당히 도움이 이로운 금속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고 찾아주시니까는 은으로 해서 이렇게 보급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 찾는 분이 없다면 아마 다른 금속을 또 했겠죠. 그렇죠. 아니 나는 은을 만들어야지 했는데 아무도 안 찾으면 다른 걸 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그냥 봐도 금속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든다라고 하면 뭐 녹이기도 해야 되고 이걸 뭐 자르기도 해야 되고 뭐 망치로 때리기도 해야 되고 좀 위험한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어때요? 크게 다칠 뻔한 적은 있죠. 왜요? 일하다가 다치는 거는 많이 안 다치는데 이 전기라는 거는 항상 이 공장에는 전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전기도 이런 220이 아니라 이제 고압 320짜리 동력이라는 게 있는데 동력이라는 게 하나는 빨아 당기는 힘이 있고 한 선은 밀어내는 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 밀어내는 선에 감전이 돼 가지고 튕겨 나가서 지금은 이제 살아 있는 거고 빨아들이는 선에서 붙었으면은 아마 지금은 이 세상에 없겠죠. 왜 어떻게 하다가 그게 감정이 되죠? 그게 이제 금속 선이 나와 있는 걸 모르고 선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나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게 직접 거기 스파크 일어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 튀어 나가는 선에 붙었기 때문에 살았지 그 자그만 철사 선이지만은 거기서 빨려 들어가는 선에 붙었으면은 아소리도 못 하는 거죠. 그때가 아마 13살, 14살 곧 그 무렵이에요. 13살 막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청소하고 막 이러잖아요. 일 끝나고 그럼 청소하고 하다 보면 이제 물하고도 이게 관련이 많은 건데 그런 것도 잘 몰랐고 그래서 아마 초보 시절이 제일 좀 위험하지 않았나.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사고를 당하면 놀라기도 하고 막 아프기도 하고 막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하기 싫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냥 나는 무조건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 진짜로 그때는 놀랬죠. 놀랬고 또 놀란 데다가 또 이제 그때는 이제 어리니까 선배님들이 이제 좀 더 꼼꼼하게 가르치려고 그러는 건지 몰라도 툭 하면 때리고 그냥 이유 없이 맞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겸사겸사 여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집에 도망가서 몇 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뭐 그때는 이제 어머님은 뭐 자식이니까 그냥 말없이 그냥 안아주시고 그냥 며칠은 재밌게 지내다가 또 할머님이 오시면 또 할머니 손에 끌려서 또 가가지고
그러기를 몇 번 반복을 했죠. 사실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13살 뭐쯤이면 6학년, 중학교 1학년 요 정도 어린 친구들인데 그때 뭐 사고도 당하고 또 막 이렇게 뭐 맞기도 하고 그러면은 진짜 일하기도 싫고 오히려 그냥 학교 가 있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부럽기도 했었지만은 그걸 뭐 제가 이제 그 부러워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제 가정 형편에 맞게 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겠다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었나 봐요. 부러운 거는 한편으로 놓고 나의 지금 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기서만이라도 최고가 되자 그런 목표를 갖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장으로 널리 이름을 알리고 있으신데 아유, 감사합니다. 좀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금속공예가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명장님께서 평상시에는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함께 한번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을 배우기를 전통으로 배웠고 전통 공예를 배웠고 또 많은 분들이 전통 공예를 많이 알아주시니까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이런 지금 작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전통 방식이 뭐가 다른가요? 예, 이거 다 이제 전통 방식이라는 건 옛날 그대로 그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지금 이게 보시는 이게 판이 한 장 있습니다. 주전자가 지금 동그라미 원형이니까 원형으로 재단을 하고. 아, 그럼 이게 다 몸통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의 주전자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판 상태에서 오그려서 만드는 게 이제 전수공 주전자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요 기본 틀만 만드는데 하루 반 걸려요. 하루 반. 하루 반? 예. 계속 망치질 하시는 거예요? 하루 반 동안? 요렇게 하면서 이제 슬슬 이제 조금씩 접어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일자로 서면은 모양이 또 이제 안쪽으로 주전자 그 형식을 모형을 완성시키려고 안쪽으로 또 오그려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전자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이 작업이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하는 게? 요 작업이 하루 정도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무념무상이랄까요? 그냥 여기에 오로지 여기 그냥 요 작품 완성하는 데 집중을 하고 제가 공타 안 날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최대한 완성도를 높이려고 집중하는 편이죠. 이런 거는 이제 주전자 손잡이가 될 부분이고요. 요건 주전자 뚜껑이 될 부분이고요. 요거는 주전자 불이 부분. 요렇게 달려갖고 이제 주전자가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선생님, 이거 되게 정교한 작업이네요. 예, 이게 지금 일반 주전자와 틀리 정성 들여서 이게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게 여기다 좀 완성도를 높이려고 집중력을 갖고 작업을 하고 그래서 작업하는데 이게 며칠씩 걸리고 이런 이유가 금방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 주전자예요.
이런 디자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해내세요? 보통 보면 이제 무슨 책에서도 좀 응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뭐 도자기도 보고 어떤 뭐 여기서 이제 모형을 좀 바꿔갖고 이제 작품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뭐 아이디어도 없고. 근데 제가 또 자다가도 생각이 나서 아 이렇게 모형을 바꿔서 이런 모형으로 만들어 보면은 더 아름답겠구나 해서 또 그 다음날 작업에 바로 현장에 이제 작업을 하게 돼 가지고 물건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 작품들이 되게 특이한데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예. 요거는 용 주전자인데요. 용 조이 주전자인데 전체 재료는 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 보이시는 그 노란 부분들은 다 순금이고요. 쫙 두들겨서 이렇게 쫙 가면서 이렇게 뭐 용 문양을 형상을 하고 구름 문양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요거 하나 작품 하나인데 15일 걸리고요. 아 이거 만드는데 15일 걸려요? 예, 15일 걸립니다. 요 문양만 새기는데 일주일 걸리고요. 이것도 이제 속 안이나 이 속 안쪽은 전부 다 순은이고요. 철 주전자를 갖다가 좋아하는데 이 쓰시는 분들이 며칠만 안 쓰면은 녹이 슬어가지고 참 난감해하들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안에는 순은이고 겉에는 철로 그 두 가지를 같이 믹서를 시켜서 만드는 건데요. 밑에는 열 전도가 잘 되게 투각을 시켜서 예, 문양을 넣고요. 이렇게 탄생된 게 철기문 주전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요거는 색깔이 되게 화려하네요. 아, 요거는요. 요것도 뭐 전체는 다 은이고요. 그리고 이제 색상들은 뭐 좀 무늬가 지금 화려한데 요 색상이 있는 것들은 칠보입니다. 칠보로 해가지고 사각이면서 팔각형 모양으로 모형을 잡았고요. 주전자에게 칠보를 넣는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칠보는 이게 원래 우리나라 전에는 이게 칠보가 활성화가 많이 돼갖고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요 근래 와서 칠보가 많이 지금 하시는 분도 없지만은 저는 이제 칠보하는 분과 또 연결이 돼가지고 공동으로 작업을 해갖고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예, 요것도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상당히 아름답게 잘 나왔습니다. 아, 영상을 보니까 그냥 뭐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네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칠수록 좀 금액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때요? 섬세하게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은 이 주전자마다 다 똑같은 금액이 아니라 상당히 몇 배가 차이 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 주전자가 있는가 하면은 뭐 아주 싸다고 해도 싼 건 아니지만은 그거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싼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비싼 거는 한 1,500만 원짜리 주전자까지 있고 1,500만 원이요? 예. 주전자가 1,500만 원. 주전자 하나에 1,500만 원. 싼 거는요? 싼 거는 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싼 게요? 명색이 은입니다. 아, 은이라서. 야, 저는 싼 거는 제가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어떤 그 기술 같은 것들을 저는 잘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싼 거는 훨씬 더 낮게 생각하고 뭐 비싼 거는 뭐 그 정도는 생각했어요. 비싼 거 왜냐면 이게 그래도 명장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싼 것도 그렇게 싸진 않네요. 아, 그렇죠. 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건데 보면은 물건을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싸다고 하고 구입을 하시고 네. 왜냐면 300만 원도? 예, 물건의 완성도나 네. 뭐 이런 걸 다 꼼꼼히 보시면은 다 인정해 주시고 수긍하시는 편들이니까요. 네. 저희가 뭐 무조건 되고 이렇게 비싸게 책정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 네. 이거 하나 나오기 위해서는 며칠씩 걸리는 건데 거기에 맞게끔 책정을 하고 될 수 있는 한 싸게 보급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책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들이 따로 있나요? 물론 있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소재 요거는 수시로 이제 가격 변동이 있는 거니까 그때 상황이 달라지고. 근데 그거 이제 소재 금액에 대해서 기술자가 하루에 이걸 작업하는데 며칠이 걸려서 이게 한 점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직원의 플러스 알파 계산해서 적정한 선을 붙여가지고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그럼 선생님께서 이제 명장이신데 선생님만의 특별한 어떤 주전자를 만드는 기술이나 그 노하우 이런 것도 있나요? 보통 보면 이 주전자 하나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공정이 많이 필요해요. 네. 뭐 이제 처음부터 주전자 모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들겨서 오고리기도 하고, 또 중간에 또 이제 용접을 해서 주전자 모형을 붙이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다 분업화가 돼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일부분만 작업을 하는 기술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일에 원래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든 공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운드로 이제 내 손에서 다 끝낼 수 있게끔 목표로 열심히 해왔고 또 그렇게 됐고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하는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제 손에서 시작해서 제 손에서 다 마무리되는 그런 걸 하나의 장점으로 보면 되겠죠. 한 사람이 만들었을 때와 여러 사람이 만들었을 때 이런 작품의 차이가 좀 있나요? 작품의 차이는 왜냐하면 수시로 제가 체크를 하니까요. 가공하는 분야하고 뭐고 체크를 하니까 나올 때는 똑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일부분 분야만 하니까 여기까지만 해서 넘겨주고 네. 저쪽에서 받아서 여기까지만 해서 이렇게 만들고 네. 저쪽에 가서 또 조금 더 완성되고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술의 완성도는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좀 더 빨리 만들거나 쉽게 만들 수는 있으나 완성도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명장이 만든 것과는 좀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나. 뭐 기술자 개인을 생각해서라도 네.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네, 오늘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금속 공예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일단 시작은 타이에 의해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금속 공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사랑을 갖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왼손잡이로 여태까지 생활을 하다가 이 공방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오른손이 꼭 필요해서 오른손으로 적응하는데 굉장한 그 시련과 고통을 많이 느끼면서 그걸 적응을 해왔습니다. 공구가 다 오른손잡이용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왼손으로 하다 보면 제품이 제대로 가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꼭 해야만 되는데 오른손에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그 섬세하게 되는 일이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걸 오른손으로 적응하는데 굉장한 그 시간과 또 몸으로 많이 그 참 방어를 해가면서 이렇게 일을 배워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되기까지는 뭐 한 10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뭐 큰 힘 쓰고 그러는 건 왼손으로 하고 뭐 섬세하게 이렇게 다루는 것들은 오른손으로 하고 그 양손을 사용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기로협회를 놓고 할 때 무명 작가로 이제 출품을 해가고 거기서 이제 또 수상을 해가지고 초대 작가가 되었죠. 그 인정받고 된 계기로 기로 국제공예전에 또 출품을 해서 이제 명장이라는 그 명예를 얻게 되었고요. 공예가로서는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다 출품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이 비중이 제일 높고 제일 공예가 뛰어난 사람들만 모여서 자웅을 겨루는 그런 대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좀 어떤 공인적인 그런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을 작품을 좀 인정을 해주고 필요로 해가지고 좀 늦은 감도 있고 힘도 들지만은 그런 두 작품 세계에 좀 뛰어들었고요. 이게 사실 공방하면서 그 미술대전이나 이런 작품을 따로 만든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꼭 필요했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힘들지만 그렇게 이제 그쪽으로 양쪽을 다 하다 보니까 뭐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 예, 지금도 계속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그 다도용품 중에 그 탄관이라는 그 주전자용으로 제가 좀 많이 출품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출품작 중에서도 단연 좀 제 작품이 좀 돋보인 것 같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인정을 많이들 해주셔갖고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평점을 받은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금속을 다루는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좀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뭐 사찰이나 이런 데 기증을 해서 좀 후대에 계속 남을 수 있는 작품을 하나쯤은 남겨놓고 싶은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뭐 저희 분야만큼이라도 꿋꿋이 지켜나가고 또 후배 양성을 좀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제 목표인데 네. 그러려면 더 앞으로 꾸준한 참 노력이 많이 더 필요할 것이고 또 꼭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그 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네. 타이에 의해서 시작을 해서 명장의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노력만 봐도 말씀하신 어떤 목표들은 다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생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인생 고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생 고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인생 고수!